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난 이후에 정의와 국회의장은 재의결을 하겠다. 그것이 정도다. 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다. 그렇다면 유연성이 있다는데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당이 맞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상당히 많은 비박 신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맞서지 않는 것이 맞다. 즉 다시 재의결하지 않고 그냥 상정을 안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이 국회법 통과에 있어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화 의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가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재의결에 붙이고 그것이 3분의 2의 이 동조로 만약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어 버리면 그때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탈당하면 새누리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즉 야당이 되는 것이죠. 숫자가 많다고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여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재호 의원조차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맞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던 분이죠. 그 외에도 많은 의원이 당이 쪼개질 것, 바로 표결을 할 수 없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데 여당이 표결에 불참해야지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당대표가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안 시켰어야 됐고, 통과시킨 이후에 적당히 넘어가겠지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면 지난번에 이 정의화 의장이 자구수정 한자를 할 것이 아니라 여야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번안 결의를 해서 그 법 자체를 무효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원래 이 개정하기 이전에 원법과 비슷한 형태로 강제성이 완전히 없는 형태로 고쳐서 정부에 보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번안 결의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서 정부로 보낸다면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없는 국회법 개정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부분은 있죠. 하지만은 일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일을 인정을 해야지,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마치 꼼수로 말로 가지고 사후 해석을 바꾸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대통령이 저렇게 반발하니까 대통령 체면 봐서 우리가 살짝 낮추어 줄 거니까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정치적 책임도 대통령이 메르스 와중에 정쟁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장입니다. 자, 당 대표도 당의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적인 진위, 비박도 모두가 나서서 문제를 갖다 있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재의결을 하겠다고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 저는 이분 매우 심각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의화 의장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그걸 재의결을 하게 되면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는 투표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의장 혼자서 야당하고 잘 해보겠다는 겁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을 엿먹일 때는 마음대로 활용하고요,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5분의 3이 안 되면 어떤 법도 상정할 수 없다는 걸 왜 여당은 활용하지 못합니까? 정의화 의장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제 거부권 행사는 확실해졌고요, 여당의 대통령의 비판적인 지도부나 의원들도 오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 쓸데없는 일로 고집 피우다가요, 국회의장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경제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신용카드는 시커먼 선이 있는 마그네틱 카드죠. 그래서 이 마그네틱 카드가 복제 도용이 잘 된다 해서 요즘은 여기에 이제 IC 칩을 넣은 신용카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IC 칩을 넣어서 복제가 불가능해진 그런 스마트 카드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 마그네틱과 이 IC 칩이 같이 들어있는 이 카드를 주게 되면 주인은 단말기에 넣어서 그냥 마그네틱 선만 긋는 겁니다. IC 칩이 결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마그네틱 이 부분을 단말기에 긋는 게 아니라 그냥 IC 칩을 갖다 대서 우리가 이 지하철을 탈 때 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실제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바꾸었다. 즉 스마트 카드 체제가 돼서 이제 복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카드를 가지고 각 식당이나 가게나 가서 끌 때는 마그네틱 카드로 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형식으로 여전히 마그네틱 카드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IC 카드는 매우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밴 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밴 업체라는 것은 식당이고 가게고 그 단말기를 다 빌려주고 관리해주고 나중에 그 가게로부터 수수료를 몇 프로 얻는 겁니다. 이런 밴 업체에는 그러면 현재 마그네틱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바꿔야 되는데, 이 밴 업체들이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돈이 드니까 이걸 전혀 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C 단말기를 갖다가 교체를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IC 형태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밴 업계, 즉 단말기를 가게에 빌려준 밴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수수료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입찰에 그러니까 이 밴 업계에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이 단말기 관리 운영에 경험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왔다 해서 이제 밴 업계 내부에서 아마 자기끼리들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전부 다 IC 칩 단말기로 바꾸어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결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도 카드의 복제가 많아가지고 그 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에 IC칩을 넣었는데, 정작 이 IC칩이 활용되는 결제는 거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마그네틱 단말기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운영을 둘러싼 밴 업체라는 업체들끼리 지금 이 IC 단말기로 교체하는 부분에서 싸움이 나서 이 잡음이 일고 있어서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이 생기면 뭔가 큰 변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본질적인 변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데는 그 일을 둘러싼 이해관계 업체의 이 내부 투쟁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쓰는 카드 IC 칩이 있다고 IC 카드가 아니라 마그네틱 단말기로 끄면 여전히 위험한 마그네틱 카드인 겁니다.